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기수도 있지만 또 도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민티런님 운동하시는 시간, 오전, 식후, 오후, 저녁 등등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과 운동 후 리커버리용 음식은 섭취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간헐적 단식에 좋은 예 같은데 식탐 많은 저는 긴긴 오후, 저녁밤을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제가 저번 주에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시고 관심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배가 고픈 것들이 좀 고민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고 또 평소에 일을 할 때 좀 힘이 드신 분들 그런 것들을 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뭐 전혀 먹지 않고 뭔가를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주로 저녁에 달리기 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뭔가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달리기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달리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달리기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는 그런 뭐 강도 높은 훈련의 달리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평소에 달리던 거리를 좀 편안하고 차분하게 달리는 걸 좋아해요. 한 10km 정도? 그 정도 거리를 그냥 페이스는 한 6분 30초, 7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달려도 저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거든요. 뭐 익숙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리커버리용 음식을 섭취 안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좀 배가 고프면은 저 워낙 이제 집에서 와이프가 밥을 잘 차려줘가지고 영양소가 부족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좀 달리기 하고 나서 약간 근육통이 온다든지 피곤하다 싶으면은 단백질 쉐이크를 평소 먹는 정량의 한 절반 정도만 가볍게 먹고 자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막 뭐 많이 챙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체질일 수도 있고 제가 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게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은요, 운동 전후로도 계속 단식을 유지합니다. 대신에 분명히 그렇게 하면 달리기를 할 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일단 굉장히 배도 고프고 힘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은 달리기를 아주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좀 짧게 달리거나 아니면 달리기 시간을 좀 짧게 하거나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하루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일 거고요.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달리기 하는 것들이 컨트롤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의 방법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달리기 시간을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단식이 아니라 16-8 같은 간헐적 단식으로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 달리기를 하시고 간헐적 단식 종료 직전에는 달리기 좀 피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죠. 달리기와 단식을 병행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 둘 사이의 조율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만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의 사례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타협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둘 다 높은 강도로 두 가지 동시에 하겠다? 오히려 몸을 망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질문 주신 유미님께서도 약간 뭐 식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저녁 밤을 버티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막 배가 고픈 시간이 있어요. 유미님처럼 긴 오후 시간이나 잠들기 전 시간 뭐 이런 경우에는 배가 점점 고파져가지고 유난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차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마시는 차는 카페인이라든지 카페인 없어야 되고요. 칼로리도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가 좋은데요. 주로 곡류로 만든 차, 예를 들자면 뭐 보리차라든지 결명자 차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이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빈속에 카페인 먹으면 막 쓰리는 경우도 있고 속이 몸에 너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요. 몸에는 수분을 빼다 보니까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증이나 뭔가가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식할 때 커피, 카페인이 있는 음료들은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너무 진한 보리차나 뭐 결명자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의존성을 좀 키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생수를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처음에 힘드니까 그런 걸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먹다 보면 약간 중독성, 의존성 이런 것들이 생겨서 너무 또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농도의 차를 그냥 중간중간 너무 힘들 때 마시는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카보마일을 좀 많이 마셨고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집에서는 작두콩차를 마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작두콩이라는 걸 이렇게 보리차처럼 끓여서 먹는데요. 이런 걸 주로 먹었어요. 민트차도 좋은데 카페인이 없어서 좋긴 한데요. 향이 조금 강해서 그리고 좀 이제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먹어보니까 민트차는 너무 강해서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칼로리가 적으면서도 약간의 뭔가 곡물의 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를 준비해 두시면은 조금은 이런 힘든 시기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근데 의존을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차를 드실 때는요. 너무 한 종류만 먹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정 차를 과도하게 긴 시간 동안 드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또 질려버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차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찾으셔가지고 요걸 약간 번갈아 가면서 드시게 되면 좀 더 또 이런 지루함 같은 것들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단식을 하시기보다는 약한 간헐적 단식을 주 1회 정도만 하시는 걸로 일단 시작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에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강도를 높여가면서 서서히 배고픔이란 감정과 배고픔과 친해진다고 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그런 감정에 익숙해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배고픔이 느껴지는 어떤 주기도 다르고요. 그 강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또 그런 걸 배고픔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신경이 고두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너무 그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들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정도의 강도의 뭐 단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잘 관찰하시고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잘 관찰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각각의 경험이나 팁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 그거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감정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차를 마셔가지고 잠시나마 마음을 안정시키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빨리 자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혹은 향기 테라피 이런 거 쓰시는 분도 계시고 명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일에 집중하는 분도 있고 음악을 듣는 분도 계시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책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걷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겨내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시면서요.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 또 내가 느끼는 배고픔의 감정의 어떤 실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은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몇 번 고비를 넘기시고 나면 사실 이 배고픔이 정말로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단식도 그때부터는 진짜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간헐적 단식할 때 정말 진짜 힘들었고, 와, 이러다가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고비들을 몇 번 넘기고 나니까요, 사실 제가 느꼈던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 가짜 고통이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올 것 같거나 아니면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나타나도, 아, 요거 또 이러네, 내가 속을 줄 알고? 뭐 약간 요런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배고픔이라는 걸 느끼는 제 감정과 일종의 나중에는 약간 밀당 같은 것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배가 막 꼬르륵 고프고 뭔가 막, 아,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너 지금 진짜 배고픈 것도 아니면서 너 자꾸 이럴래? 이러면서 제 몸과 뭔가 대화하는 그런 어떤 그 지경이 아니지. 그 경지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경지까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단식이 뭐 별거 아니게 돼요. 네, 진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 지 한 10년 차, 10년 가까이, 9년 차인가 10년 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는 뭐 10년 차 가까이 된 것 같고요. 해보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체중이 줄어들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은 제가 느끼는 배고픔이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더 나아가자면 내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배고픔뿐만 아니라 배고픔 이외에도 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 혹은 상실에서 느끼는 고통, 불안해서 느끼는 고통, 그런 것들,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힘듦의 감정을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인 눈으로 좀 뚫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더 초연하게 세상을 대처하게 되고 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이란 감정을 나쁘게 보시거나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배고픈 감정과 이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나의 감정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날 것 그대로의 저의 감정을 조우하는 그런 순간이고, 이 순간들이 내가 성장하는데 정말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저의 경험담인데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유미님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